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어젯밤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나 읽고 의견이나 조언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0대 중반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새로 분양받으셔서 이곳에 입주한 지 4개월 조금 안 되었고요. 옆집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좀 더 늦게 입주한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의 옆집은 전세로 입주한 신혼부부인데 입주 후 한 번도 마주치거나 인사를 나눈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였는데 정말 치가 떨리는 상황을 겪었네요. 어느 한쪽 얘기만 들었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세히 쓰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집과 바로 인접해 있는 방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사는 방이니 잠자는 것은 물론 제 방에서 틈틈이 공부도 하고 쉴 때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옆집이 입주한 이래로 이따금씩 들려오는 음악 소리였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같은, 가끔 재즈나 컨트리 뮤직 비슷한 음악도 들렸고요. 마치 제 귀 가까이에 음악을 틀어놓은 듯 크게 들려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귀마개를 끼거나 이어폰을 껴도 들리는 생생한 음악 소리. 공부를 하는 건 제쳐두고 바로 옆에 남이 사는 공간인데 이렇게 웅장한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부모님이 옆집에 무슨 작곡가가 사는 건가? 혹시 녹음실이 있나?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동생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며 웃고 텔레비전과 음악을 틀어놓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히 공부하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곤 하고요.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가족 포함 이웃들한테 조용히 하라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말 그대로 생활 소음이 아닌 공연장 음악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처음에 음악 소리가 몇 번 들릴 때 부모님께 제 방에 와서 들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직접 들어보시고는 좀 심하네 하셨고 제가 직접 가서 주의 좀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는 이웃끼리 그런 말하면 서로 불편하다며 그 사람들도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며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웃과 계속 볼 사이니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지내자는 주의라서요. 밑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따금 잊을만 하면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음악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저 혼자 쓰는 방이니 피해나 스트레스는 전부 제 몫이었죠. 그때마다 저는 귀마개나 이어폰을 끼거나 그래도 심할 때는 거실이나 동생 방에 가서 있거나 하며 지내왔습니다. 사건은 어젯밤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경에 가끔씩 들리던 큰 음악 소리가 또 방 안 가득 들려 저는 이골이 났습니다. 저는 때마침 쉬면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듣는 음악이 옆집 소음에 가려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간헐적으로 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음악으로부터 받는 숨막히는 느낌과 스트레스가 되살아나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서 좋은 말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약속 때문에 외출할 시간이 다가와서 딱 한 번만 더 참고 나중에 내가 정말 집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볼 때 얘기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외출했습니다. 밤 11시쯤에 귀가하고 제 방에서 옷 갈아입고 쉬려는데 외출 전에 듣던 것과 같은 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연장에서 듣는 음악을 녹음한 걸 틀어놓은 건지 큰 음악 소리와 함께 음악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수많은 관중들의 갈채 소리도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께 제 방에 들어와 보시라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금 옆집 찾아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방에 와서 들어보시고는 밤에 이렇게 큰 음악을 듣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잠옷을 입고 있는 저를 대신하여 직접 가서 얘기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살짝 열린 현관문 사이로 엄마가 그 집 여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바로 옆방을 쓰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며 좋게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하는 소리가 현관 너머 들렸고 음악이 꺼졌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얘기가 잘 전달되었으니 안도하며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녀온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보니 옆집 여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샤워 중이라 저는 본의 아니게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나갔고 안면 한 번 없는 그 여자와의 첫 대면을 현관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또래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여자였고 아까 엄마와 잠시 이야기한 이유로 미안했는지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음악 소리 때문에 불편했다면 미안했다며 말을 시작하기에 그동안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도 얘기가 좋게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당황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먼저 제 방과 맞닿아 있는 그 방은 음악 감상 전용 방이라고 합니다. 저희 라인은 방 3개인 세대인데 옆집에는 신혼부부 단 둘이서 살다 보니 누구의 방이라기보다는 방의 용도를 정해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제 방과 그 음악 감상 전용 방은 양수기함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끔 그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 소리도 들릴 정도니까요. 하지만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기에 저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음악 감상 전용 방이라는 거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라이브 음악을 틀어놓고 간간히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취조하듯 저의 신상조사를 계속 하더군요. 저의 특수한 상황 탓으로 몰아가려고 작정한 건지 엄마가 처음에 가서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할 때 방 주인이 학생이라는 걸 말하신 걸 듣고 고3이냐고 묻길래 그게 아니라 대학생인데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한다고 했고 제게 하루 일과와 스케줄, 외출 시간은 언제인지 방학은 언제인지 시험 날짜는 언제인지 등 꼬치꼬치 물으며 자신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말해달라고 그 시간을 피해서 음악을 듣겠다고 하는데 마치 저에게 배려를 하는 척 맞춰주는 척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습을 취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전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저의 공간에서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건데 10분 양보해서 배려를 하더라도 그건 제가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드리는 문제인데 저보고 공부 시간을 말하라고 자기가 선심 써서 맞춰주겠다네요. 저는 여기서 공부하는 것 외에 잠도 자고 과제도 하고 저만의 시간을 갖는데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옆집의 해당 방이 음악 감상 전용 방.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소음에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사 오기 전 저 고3 시절에 옆집 아이가 피아노 치고 리코더 부르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했지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리고 현재 대각선 아랫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 가끔씩 들려도 강아지가 짖는 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 살고 있지. 그 집주인과 얘기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 가져본 적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일일이 신경 안 씁니다. 그만큼 지금 옆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소음의 급이 다릅니다. 분명 일상 수준을 넘어선 정도입니다. 굳이 제 자신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자신들의 공간이 이렇게 벽을 울리는 음악 소리들로 침범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강아지 소리, 각종 수리하는 소리 등이 아닌 본인들의 즐거움을 위해 아파트에서 음악을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는 소리인데 그것을 자제해달라는 저를 마치 남들과 어울려 살기 어려운 피곤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저보고 먼저 그렇게 이웃의 취미도 이해 못 해줄 거면 이 아파트 한 층을 다 사셨어야 한다 라고 하길래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겨우 멘탈을 부여잡고 그런 심한 취미라면 그쪽이 개인주택에서 사셔야 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하여 제가 민폐라는 식으로 옆집에서 들리는 이런 생활, 본인들에게 음악 감상 전용방은 필수적인 요소에서부터 비롯된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 고시원으로 가서 공부하라는 등 자신만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공부가 아닌 제 생활 자체의 스트레스임을 아무리 전달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인의 생활 공간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취미 활동을 기어코 즐기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보고 저는 이해 못하겠지만 자신들에게 음악 감상의 즐거움이 제가 불편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라며 자신들의 권리를 제가 침해하고 있는 거래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요? 너무나도 옳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럼 전 뮤지컬이나 영화 보는 게 취미인데 제 방을 영화 감상 전용방으로 만들까 봐요. 저는 그 여자한테 이 아파트는 라인 내 방음에 취약하니 제 방과 거의 연결되다시피 한 그 방에서만큼은 음악을 더 이상 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 음악 감상 전용방을 쓰고 싶으시면 저희 라인과 떨어져 있는 거실 너머 있는 다른 두 방 중 한 곳과 바꿨으면 한다고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의 공부 시간을 무슨 꼬투리 잡은 것처럼 제게 계속하여 공부 시간만을 물어봤습니다. 공부 시간을 말해주면 그 시간을 피해서 음악을 듣겠다면서요. 전 계속 말하다 지칠 정도였지만 단순히 공부 시간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는 공간에 있는 시간 내내 그런 공연 음악의 소음으로부터 피해보고 싶지 않은 건데 그 시간이 아닌 시간은 음악을 듣는 거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그렇게 음악이 듣고 싶으면 저에게 언제 듣고 싶으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알려주면 제가 그 시간만 거실이나 동생 방에 나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더라고요. 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다 보일 정도로 본인들이 그 시간을 피해서 음악을 듣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 물음에는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음악을 조금 줄이기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그 방을 음악 감상 전용방으로 꾸민 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붙박이장 때문이라는데 해당 컴퓨터와 붙박이장이 무슨 관련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자꾸 붙박이장을 옮길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잘못 듣고 장롱 얘기를 하나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뭔가 벽에 공사를 하여 시설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그 방을 옮기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기피하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옆집에 들릴 소음은 생각도 못했고 고려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 불편하면 저보고 방을 옮기래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럼 제 동생은 시끄러운 방에서 지내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제가 어떤 붙박이장인지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게 말해달라고 하니 갑자기 저하고는 말이 안 통한대요.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언쟁 중이 아닌 제가 물어보고 대답해달라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를 면전에 두고 몇 분 전 대화 중간에 엄마한테 웃으면서 따님이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제가 더 이상 대화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라며 말을 돌리고 제 편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옆집과 사이 안 좋아질까봐 저를 말리시던 엄마께
따님, 아버님과도 얘기 나누셨나요? 아버님도 따님이 이러는 거 아세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던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빠 얘기하는 말 듣고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만만한지, 저와 대화 중이면 화가 나도 저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 이야기 참고 들어주는 옆에 있는 어른을 건방지게 이용할 생각을 한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기에 그러는 그쪽 남편은 그쪽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아나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저희 아빠 얘기는 왜 꺼내나요?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얘 이러는 거 아냐고 끝까지 웃으면서 엄마를 대화 상대로 이용해 저 들으라며 대놓고 조롱하더라고요. 끝까지 저를 본체만체하며 자기를 배웅해주는 저희 엄마한테 저의 욕을 하는 그 여자에게 웃긴 년이라고 한마디 하고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좋으나 싫으나 계속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볼 사람들이라서 웬만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되길 원했습니다. 욕을 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고요. 하지만 본인이 민폐주고 피해주면서 남 입장 생각해주는 척하고 자기 할 말 없을 때나 불리할 때 다른 핑계, 그것도 부모님 얘기 입에 올리면서까지 상대방 귀 죽이려고 공격하는 행동보다는 덜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엄마가 중간중간 오히려 그 여자 편을 들면서 편의를 봐주고 무마시키려 할 때도 혼자 둘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이웃과 트러블이 생기는 걸 굉장히 꺼리십니다. 그들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이후에 왜 자꾸 그 여자를 감싸냐고 했더니 엄마는 제게 너의 말에 틀린 것은 없지만 세상이 무서우니 화나도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저러는 건 저희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그 여자는 그냥 제가 만만한가 봐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그 여자는 저를 아예 무시하고 엄마께 이웃끼리 이런 대화를 해서 유감이라며 대충 말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아니라 북박이장과 음악감상 전용방의 상관성에 대해 물어본 상황이었습니다. 자꾸 얼버무리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듣게 말해달라고 물어본 건데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그렇지 대놓고 비꼬는 말들이나 하고 저희 엄마가 자기 편 들어준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전 어떤 의견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그 부분 내에서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대화 주제와 전혀 무관한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일이 자기 뜻대로 되도록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최대한 모든 상황과 오간말을 자세히 써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제가 한 행동과 말도 가감없이 다 썼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똑같은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라인으로 무수히 많이 마주칠 이 사람들, 특히 저 막말을 하고 간 여자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려는 저희 부모님을 만만히 보고 저에게 웃으면서 조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입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면 댓글들 중 제가 그 여자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여기 와서 툴툴거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글을 애매하게 작성한 탓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원문에 드러난 제 주장과 의견이 대부분을 당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 뒤 작성한 글보다는 덜 정돈된 간략한 내용이었겠지만요. 글에는 일부 문제성 발언만을 대화체로 쓴 것인데 오히려 그 문제성 발언 부분에서 생소한 상대의 논리에 제 말문이 턱턱 막혔네요. 그래서 겨우 정신 차리고 말 받아쳤다고 표현한 거고요. 제가 제 글을 다시 쭉 훑어보니 댓글 남겨주신 분 말씀처럼 상대방 앞에서 못다한 말들을 안고 여기에 와서 넋두리 하는 것처럼 읽히네요.
그 부분에서 저의 전달이 미흡했던 점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하소연이라기보다는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요. 많은 분들께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며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오해를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여러 의견과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잘 몰랐던 정보, 음악 장비 및 방음시설 문제 관련과 소음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구청에 관할 부서가 있으니 문의해보라고 조언 주신 분들의 말씀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비스 찾기 검색창에 층간소음을 검색해 보았더니 다른 사이트가 연계되었고 그곳에서 해당 법규와 민원 상담 및 현장 방문 절차 관련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전과 같은 소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한 번만이라도 더 옆집으로부터 음악이 들려온다면 제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아파트 단지 측과 집주인분께 알리고 곧바로 시청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만일 이마저도 해결책이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 대응 또한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누가 알아볼 것 같아 자세히 제 소개를 못 쓰지만 저는 20대 중후반 여자이고 가족은 부모님 계시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내년 초반을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약속을 해서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모인 자리에 남자친구도 참석해 같이 결혼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남자친구한테 말씀하시길 형편이 안 된다. 남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집안에 대해 아는 것도 없다는 등 고민하겠다는 답변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이 따로 저한테 말씀하시길 거의 흥분하시면서 무슨 내년 초반이냐, 집안 형편 생각도 안 하냐, 네 학자금 대출 빚 있는 건 어쩔 거냐, 20살 될 때까지 키워준 거 생각도 안 하냐, 그때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거의 돈 얘기를 하시더군요. 추가로 남자친구 홀 어머니를 나중에라도 모시고 살 거냐, 그 집안의 사촌이 어떤 사람들인지 뭔가 상대방 집안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대충 들은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러시니 실수가 다 나오네요. 우리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더하면 더했는데 말이에요. 저희 집안 형편은 오래전부터 별로 좋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많은 급여는 아니어도 일을 다니셨지만 늘 돈 문제로 거의 매일을 히스테리하게 지내셨고 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신 입장입니다만 가끔 들어온 일이 잘 되면 돈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치만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죠. 전 대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고 알바비는 어머니 관리하에 집 생활비 적게나마 보태지면서 용돈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부터 집에 매달 정해진 생활비 보태드렸고 플러스 알파인 달도 있고 가족 경조사비 등등 제가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결론은 네가 집안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네요. 아버지는 저한테 동생이 곧 2년 후면 대학 가는데 동생 학자금은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하냐고, 매일 일하는 엄마가 안쓰럽지 않냐고, 거기다 제가 지금 일 쉬는 중인데 생각보다 오래 쉬니까 이것도 답답하신 거죠. 쪽팔리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에 일일이 쓸 순 없지만 저도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태라 의도치 않게 쉬는 날이 길어졌고 그 외 제 마음의 문제로 저도 이런 과정이 답답하지만 살아가면서 한 템포 쉬는 단계도 있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들어보니 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군요. 제가 딸의 장녀라지만 집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대화도 잘 안 합니다. 이런 점도 불만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 형편을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나쁜 딸년으로 몰아가시네요. 그리고 말씀 중에 동생 안 챙긴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시네요. 살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줘도 억압하고 제재하면서 키우지도 않았고 그래도 자유롭게 키웠다 하시더라고요. 역시 부모님은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다고 너무 굳게 생각하셨어요. 저라고 집안에 불만 없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억압하고 너무 감정적인 어머니한테 매일 혼나고 잔소리 듣고 맞고 하다 보니 기가 많이 죽은 채 소심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나거나 서러우면 눈물부터 나오고 반박도 잘 못하고 여전히 그래요. 위에 부모님 얘기 들었을 때도 얼굴이 벌개지도록 울고 반론도 잘 못해서 몹시 후회 중입니다. 부모님한테 상처 알게 모르게 많이 받으며 컸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도 저 역시 스트레스 받았고 가족과의 행복한 기억이 몇 없는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족들한테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딸이 돼버렸고요. 그렇다고 날라리도 아니고 착하고 순한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자식이 되었네요. 차라리 아주 나쁜 애로 자랄 걸 그랬나 봐요. 나중에 말씀 중에 자꾸 장녀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얘기하시니 부담스럽고요. 마치 네가 가장이 되어라 이런 느낌도 들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왜 나는 장녀로 태어난 걸까? 장녀라고 모두 다 포용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진짜 나쁜 년인가요? 가족에게 애정이 얼마 없어서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와서 내 멋대로 결혼하고 사는 건 남자친구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게 돈 책임감을 얘기하시니 답답할 뿐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돈이 문제가 돼도 집안에서 제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 줄 줄 알았어요. 제 의견 중요하다면서 결론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혹시라도 제가 너무 답답해도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추가.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에 마음 달랠 곳이 없어 하소연하고자 조언을 구하고자 쓴 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다니 신기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놀랍고 다 놀라운 밤이에요. 힘내라고 정성 들여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저도 공감 가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괜시리 울컥하더군요. 댓글 중에 돈 모은 거 없이 집에 결혼자금 대달라고 한 거냐고 물어보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집에 기대한 적도 없고 제 돈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백수인 상태로 결혼할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일은 알아보는 중이며 직장 잡는 대로 몇 개월 자금 더 마련하고 그때 하려는 거예요. 일단 내년 초반을 목표로 잡았어요. 결혼 자금이라고 하기엔 민망하지만 그래도 조금 모아둔 돈은 있습니다. 원래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적금 들면서 모아둔 돈이긴 한데 학자금 대출은 당연히 제가 다 갚아나갈 거예요. 제 명의로 된 빚입니다. 부모님이 왜 자꾸 제 대출금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빚 가진 채로 결혼 자금도 얼마 모은 것도 없이 시집 가면 사돈들 집안에서 흉본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앞서가긴 했지만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 잘 아는 것도 있으실 테고 집안끼리 흉보이기 싫으신 거예요. 저라고 이런 걱정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후회를 하든 안 하든 선택은 제가 한 거고 제 팔자겠죠. 제 힘으로 결혼할 거 방해라도 안 해주심 좋을 텐데 말이에요. 남자친구도 제 사정 다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결혼 자금 걱정을 하면 남자친구는 돈이 다 아니라면서 저를 설득시키기도 했고요. 우리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확고하고 어차피 결혼할 거 지금은 욕심 버리고 혼인신고 먼저 해서 내 자취방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결혼자금 더 모아서 그때 결혼식 하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 집안에서도 둘만 좋다면 같이 살고 알아서 하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기에 그나마 마음이 놓여요. 제가 남자친구를 짧게 만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입니다.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시 굳게 잡으며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고 결판을 내야겠습니다. 그 후에 가족 사이가 최악이 될지 호전이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